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습니다. 한 베트남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양국의 무역과 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5조 원조 보따리 삼성 휴대전화와 현대차액이 베트남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연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베트남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경제적 측면에서 무척 중요할 겁니다. 여러 행보들도 있고 우산 쓰지 않고 호치민 묘소 참배한 것도 아까 영상을 봐서 참 눈에 띄었는데 일단 탈중국 대체지 그동안의 베트남 방문보다는 좀 더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사절단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 그 방문의 최대 규모로 갔고요. 특히 지금 베트남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진출이 많이 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평균 연령이 30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8%예요. 물론 베트남도 지금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이 일당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지만 또 중국 공산당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유연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의 어떤 대체제, 중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은 생산하고 있는 국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업들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지금 베트남에서도 힘들어서 라오스나 이런 데로 꽤 옮긴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현재로 볼 때는 베트남이 우리에게 강력한 경제 파트너고, 특히 일본에 이어서 이제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있어서 3위로 지금 올랐습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흑자를 많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더 교역량이 많더라고요. 교역량이 많고 3위로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경제 발전 가능성 등등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각별히 이제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특히 우리 기업들 요즘 그 베트남 가보면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 SK 등등이 전부 다 베트남에서 인기가 있고, 특히 박항서 감독이라든지 또 K-팝이라든지 베트남에서 또 한국어를 배워서 우리나라로 취업을 하러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관계로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 현지 화면도 저희 잠시 만나봤고 최대 규모의 사절단, 경제 사절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정을 지원하고 앞으로 미래 광물이라고 불리는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는 히토리를 공급받기로 했다. 그래서 한번 4, 5조 규모의 그 교류까지 있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제 교류 말고도 K-팝 팬들이 베트남에 꽤 많습니다. 어제 문화교류밤 행사 잠시 영상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발음도 아주 정확하고.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왜 열광하나 했더니 나도 보니까 막 가슴이 둥둥 뛰네. 감사합니다. 여기 좀 보면 베트남에서 이른바 살딩크로 불렸던 전 축구 감독 박항서 감독도 있고, 베트남 가수가 우리나라 가수의 노래도 불렀고 또 커버 댄스, 그러니까 우리 K-팝도 따라한 공연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확실히 그 K-팝 때문에 우리나라 베트남에 좀 교집합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베트남의 한류 팬이 1,3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한류 팬 중에 3위로 국가로 제일 많다고 하는데요. 이 소프트 외교죠. 소프트 외교를 통해 젊은 층에게 녹아들어서 미래까지 내다보는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특히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베트남에서는 축구 영웅으로 통합니다. 맞아요. 아시안게임 4강 진출을 했고 월드컵 최종 예선에도 올려놨죠. 이런 모습들이 다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베트남에 가기 전에 프랑스를 먼저 갔습니다. 맞아요. 프랑스는 베트남을 식민 지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찍고 베트남을 가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베트남이 기분 나쁜 게 아닌가 해서 대통령실에서 먼저 베트남 측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 그런 후문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물어봤는데 베트남에선 우리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과거는 과거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빈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흔쾌히 국빈 방문을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게 다 이런 한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K-팝, 한류 열풍들이 사실은 부산 엑스포 유치 전에도 뛰어들었을 때도 프랑스에서도 뭐 가수 싸이 씨가 발표도 하고 카리나도 영상으로도 하고 뭐 블랙핑크 얘기는 마크롱 여사와도 김건희 여사가 나눌 정도로 K-팝 얘기로 딱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베트남에서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윤 대통령 직접 박수까지 치고요. 앞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었는데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평균 연령이 30살 정도. 젊은 동력 있는 꽤 전도 유망한 나라라기도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청년들도 직접 만났습니다. 진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어 공부 열기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어, 또 전문 용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베트남 환영을 많이 다녀봤는데 쌀국수, 그다음에 롤, 진짜 Việt Nam tại họ có rất nhiều. Thế nhưng mà hôm nay là lần đầu tiên thử bánh mì Việt Nam và kết hợp với kim chi. 서울에 있는 베트남 식당에서 메뉴를 올리는 감성적이에요. 많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쭉 봤는데 역시 음식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진심인 것 같아요. 박성웅 비서관님, 사실은 이제 그 외교 행보를 했을 때 청년들을 따로 만나는 그런 행사나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편적이지 않고 청년들을 따로 만나서 또 김치로 만든 베트남 전통 음식 반미도 맛본 윤 대통령이고 이런 행보들 좀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뭐 사실 이제 대통령 외교 일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을 만나는 일정도 굉장히 소프트하게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이제 외국인 화자들을 만나서 격려를 하는 경우는 사실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던 일정 중에 사실 인기가 좋았던 것은 아마 K-푸드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과 베트남의 퓨전 음식을 홍보하는 거였고 또 베트남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 음식 자체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감상도 나누고 한국의 문화를 더 사랑해달라라는 식으로 약간의 교류가 이루어진 건데요. 이런 식으로 꼭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음식 이런 부분에서까지 도 대통령이 나서서 외교를 하는 것이 국익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윤 대통령이 한 끼 잘 때운 것 같은데요. 여기서 떡볶이도 한번 맛보고요. 베트남 그 주방장 셰프들 중심으로 해서.